지금 정치 얘기 많이 나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니 3기 신도시 재검토니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이거 지금 나가리 됐죠. 그리고 규제 완화하겠다 계속. 그리고 야권에서 이기면 종부세 12만 명을 줄이겠다.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건 대출 규제 완화한다니까 금융위원회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선거가 끝났죠. 결과는 부동산 쪽은 더 잡아야 된다는 민심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 전에도 보면은 유동성 얘기 많이 하는데 기준금리로 계속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많이 이야기들 했었죠. 근데 그동안은 어땠다? 주담대 금리가 올랐었더라. 그래서 주담대 금리 오르는데 그런 세부적인 거 확인하지 않고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유동성이 완화되었다. 이런 무식한 주장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린다고 하죠.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내렸죠. 0.1% 정도. 여기도 0.1%. 한 0.1에서 0.11% 정도가 내렸더라. 자,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로 했을 때 주담대 금리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우겼던 인간들이 주담대 금리까지 내리니까 지금에야 비로소 유동성 증가한다. 이 얘기 또 나오겠죠.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하는 거예요. 자, 왜 내렸냐? 코픽스가 넉 달 새 하락세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금융채 AAA 물로 많이 보죠. 6개월물 기준으로 KB나 해서 일제히 낮아진다. 제일 저렴한 게 2.47%까지 낮아진다는 거죠. 자, 이게 왜 낮아지냐?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은 코픽스를 책정할 때 코픽스 책정 기준 중에 RP가 있었더라. 이 책정 RP가 뭐였냐? 환매 조건부 채권 말하는 거죠. 이거를 매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매도를 한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많이 팔면 어떻게 되죠?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게 보통 기본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RP를 많이 매도했다. 이거를 하느니 사준 거죠. 이렇게 되니까 코픽스 금리가 떨어진 거더라. 이런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RP를 매도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러진 않죠. 근데 코픽스에서는 은행에서 RP를 매도하게 되면은 이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RP 매입이 코픽스에 영향을 줬겠더라.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금융채 금리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았겠더라. 풀어주니까 금융 쪽에 조금 더 기대가 되죠. 그러면서 채권을 사는 경우도 생겼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들어갔죠. 일단은 주담대 금리 내렸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양적 완화 해서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죠. 자,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빠슝. 자영업자들 생존의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양적 완화를 하지만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규제하는 정부 반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상적인 경제활동. 이거에 양적 완화가 왜 들어가요? 지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금액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소비 진작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푸는 거잖아요. 지금 70%에 한해서 들어간다고 했었고 100%에 한해서도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런 얘기들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게 될 텐데 어디로 향할까요? 부동산은 아웃이죠. 본인이 얘기했죠.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부동산은 아니겠죠. 어딜 또 호도하려고 하는지. 부동산 안전자산 아니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무제한, 미국, 한국 등 전세계가 이런 호도를 하는 인간들 있죠. 전세계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거나 돈 찍는다고 발표했네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부동산은 폭등할 듯 합니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처럼 화폐를 생산해서 기축통화니까 이거 가능하죠. 유동성을 늘린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 화폐 가치 하락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RP 매입. 이거 장기적으로 가나요? 유동성 너무 증가했다 싶으면 회수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풀기, 지금 막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거 풀었다고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나요? 이건 소비 진작을 위한 거죠. 결국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화폐 생산을 해야 되는데,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사용 가능해요? 3개월이죠. 3개월 제한 뒀다. 이거 3개월 동안 재난지원금 돌아다니면서 다 모아가지고 이걸로 집 살려고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씩 사면 이런 호도하는 거죠. 지 아파트 팔려고. 이런 사람이 우수회원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의 생각은 딱 저 정도예요. 호도하든가 아니면 저거에 속아 넘어가든가. 왜?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왔으니까. 자, 저기 양적 완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결국은 주땡땡 뭐라 그래요? 위기 상황이 종식되고 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안전자산 아니라고 그랬죠. 위기 상황 종식, 리먼 끝났을 때 부동산 바로 보너스로 수익 올라왔나요? 아니죠. IMF 끝났을 때는요? 아니었죠. 아닌데 왜 이 얘기 하냐? 어디 선임 연구위원이요? 권사년. 매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지금 오른다고 우기는 인간들 딱 있잖아요. 주땡땡, 그 다음에 페니카우. 이 둘밖에 없잖아요 요새. 지금 와서도 오른다고 하는 인간들. 그러면서 전세제도 때문에 가격 폭락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지금 제가 얘기했죠. 전세 떨어지고 있다고. 심리, 전세 심리도 떨어졌더라. 뭔 개소리냐. 지금 안전장치가 아니라 역전세난 걱정해야 할 때죠. 왜? 지금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IMF 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만 문제였죠. 세계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저기 리먼 때는 어땠어요? 금융위기가 왔었죠. 실물위기가 온 건 아니죠.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수출 감소라든가 이런 정도의 실물 경제에 타격은 있었지만 위기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달 중 망한다고 하죠. 이달 중 현금 다 소진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거 다 작살나고 있죠. 관광업 이런 것들 다 이런 실물 경제가 작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를 그냥 버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작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 심리 지수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빼야 되니까. 자기도 금액 필요하니까. 근데 빼주진 않고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집주인들이 전세를 못 놓죠 지금. 그리고 결국 소송이나 들어간다든가 그럼 경매 안 나가게 하려고 저렴한 가격에 전세 받아서 메꾸고 하다 보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권사년이니까. 자, 그리고 아까 주택담보대출 이야기했는데, 자,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다. 그럼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이 늘어날까요? 자, 제가 예대율 얘기 많이 했죠. 쉽게 얘기해서 예금분의 대출이다. 이게 100% 안 돼야 하는데 지금 다 98% 수준이다. 그리고 이 대출 중에서는 가계 비중이 15% 올라갔고 기업 비중이 15% 내려갔다. 위험 비중이. 당연히 가계로 돈 안 풀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빌릴 만큼 빌렸다. 위소금융 햇살론 이런 걸로 빌릴 만큼 빌렸다. 왜? 자영업자 위기도 있겠고 실직자 등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사업자금.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돼요. 접으면은 다 날리는 건데 질병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주담대 같은 거 받아서 신용대출 같은 거 받아서 메꾸는 거잖아요. 일단 적자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일 테니까. 그래서 대출 다 빌렸다. 더 빌려줄 때 있어요 지금? 더 빌려줄 여력 없다 은행에도. 근데 무슨 주담대 쪽으로 돌지가 않을 테고 부동산 쪽으로 돌지가 않을 텐데 뭘 다시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가계부채는 충분히 위험 상황까지 올랐다. 예전에 떡밥 다시 나오고 있죠. 안 되니까. 예전 떡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유동성 자극한다. 요거 부동산 또는 주식이죠. 이제는 부동산 안 되니까 주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근데 언제예요 요거? 올해는 3조다. 내년 내후년의 문제인데 내년 내후년에 이미 집값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갈까요? 올해 내로 분명히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가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거 내년 내후년에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갈까요? 거기다 요거 다 저기 돈으로만 주냐? 아니죠. 뭘로 줘요? 리츠라든가
대토라든가 뭐 여러가지 방안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동산에 다 유입돼요? 한 가지 더, 지금 토지보상금 40조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요거 저희 예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현재 가계 M2 통화량에 비하면, M2 통화량도 아니고 가계 M2랑 비교했을 때도 요 40조는 MB 때보다 적다, 비중적으로. 근데 그때 막 폭등했어요, MB 때? 되도 않는 소리죠. 그러니까 막 저기 이번에 15억 이상 아파트 비중 늘었다, 그러니까 다시 몰린다, 이럴 땐 비중 잘 쫓았던 인간들이 요런 거에서 정작 비중을 써야 될 기사에 대해서는 비중을 안 쓰죠. 왜? 쓰면 지들이 불리하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맛동산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막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쓴대요. 아, 그럼 본인들도 유리한 자료 갖다 쓰라고 그래요. 유리한 자료 쓰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막상 지들은 유리한 자료 갖다 쓰는 거, 제가 유리한 자료 갖다 썼다는 거 반박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놀러오는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왜 국민은행 거 PIR 쓰는데 왜 넘겨갖고 쓰냐? 세계랑 비교하려고 쓴다. 아, 세계랑 비교할 지표 들고 오라 그래요. 유리한 거는 지들이 쓰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유동성, 확 불어난 유동성 흐름 읽어야 된다. 어떤 유동성이요? 서울에서 빠진 유동성. 서울에서 빠진 유동성이 이제 수용성으로 갈 거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수용성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 안시성 뭐 이런 데서 나타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잖아요. 이 유동성이 계속 갈까요? 사주지 않으면 안 가죠. 이들도 대출 끼고 어쨌든 간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인간들은 차익 실현하고 이들한테 팔아먹고 빠지는 거고, 풍선 효과로 비싸게 사주는 인간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지금 비싸게 사는 인간들은 개손해 보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멍청이 투기꾼에서 조금 더 발빠른 투기꾼한테 옮겨갔을 뿐이죠. 걔네들이 부동산 시장이 죽어갈 때 들어오냐? 안 들어오죠. 규제 많은데 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뭐 강남 아파트 하락? 결국 다시 오른다.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3기 신도시 보상금 방금 얘기했죠. 낮은 담보대출 금리 뭐예요? 담보대출 금리 인제 떨어졌는데 바로 얘기하죠. 집값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아니,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그쵸? 이 조합장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저기 다시 오를 거니까 우리 거 분양하면 많이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심지어는 요거 가지고도 이야기 나오겠죠.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7조 6천억 규모의 추경이 들어갈 것이다. 요런 거 가지고 유동성 증가라고 하죠. 이거 유동성 증가예요? 이건 소비 진작이죠, 소비 진작. 분명히 얘기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동산으로 가요? 3개월짜리인데. 거기다가 저기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고. 또 지금 100% 지급 얘기하고 있죠. 하도 반대 많아가지고 일단 70%로 했는데 선거 때 되니까 걔네도 100% 하자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힘도 실렸겠다. 100% 확대하겠다. 왜 저기 반대 여론 많잖아요. 왜 70%만 주냐? 100% 줘라. 사실 그거 걸러내는 인력도 문제니까 사실 100% 지급 확대하겠다. 또 여기 추가로 2차 추경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유동성 증가하겠죠. 결국은 유동성 증가로 집값 오른다. 지금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규제 강해졌지, 경제 안 좋아졌지. 그럼 무조건 유동성. 이제 유동성밖에 없다. 그쵸? 화폐 유통속도 어때요? 근데 유동성 증가했어요. 그 어제 보여드렸죠. 예전에 폭등할 때 화폐 유통속도가 이 정도니까 유동성이 막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집값 올라가면서 계속 떨어졌죠, 화폐 유통속도. 그리고 어때요? 집값 안정되니까 멈췄다가 다시 집값 오르기 시작하니까 유통속도 또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결국 뭐예요? 유동성 올라가긴 개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표도 안 보고 머가리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어때요? 기죠. 지금 서울 집값 하락 전환했다. 하락 전환, 뭐 지난 16일 보합 전환했다. 요거는 그거죠. KB 지표겠죠. 감정원 지표에서 3주 전부터 했었죠. 3주째 하락이죠. 특히 강남은 1월 20일 결과부터 하락세 나왔더라. 이미 하락세 한참 됐다. 9개월만은 아니죠. 한참 됐는데 KB가 좀 더 버티려고 하는 거고, 조정 예상 하반기 상승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 날리고 있죠. 여기 뭐 부동산 땡포, 여기 권땡. 그래서 집주인은 자기 가격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 양도세 면제를 통해 거래를 터졌지만 하반기 정도 되면 상승 공개가 나타날 것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면제를 통해 거래를 터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거래량을 증가시키려고 했고 금매 유도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양도세 중과 면제 때문이 아니죠. 이거는 지표를 빨리 나오게 하는 거지 얘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을 줄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멸실 줄였죠.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다 때려 부수고 재건축 계속 하던 때가 멸실이 많아서 공급이 더 부족했었죠. 멸실을 줄여서 공급량을 확보했다. 공급 부족 아니죠. 자꾸 신축 아파트로만 우기는데 공급량 확보된 거예요. 부서지는 게 적으면은 신축 공급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10,000채 부수고 5,000채 짓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1,000채 부수고 뭐 2,000채 짓는 게 나아요? 어느 쪽이 공급 부족이에요? 당연히 이쪽이 부족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량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뭐 공급 부족이니 뭐니 하는데 아니다. 공급량 확보됐다. 공급량 확보하고 규제 들어가니까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죠. 2017년까지는 계속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하반기 되면 상승 국면이 나타나요. 자기 바람이죠. 자, 실질적으로는 지금 많은 데서 예상하는 거 저렇게 부동산 업자 아니고 거기까지 이제 붙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언론들도 이제는 더 이상 건설사 편들어 주자니 자기네들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규제 중심기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 전세로 뭐 버틴다고 하는데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임대기간 늘리는 계약갱 신청권 추진되고 3기 신도시, 자 1기 신도시 때 서울 인구 많이 분산했죠. 많이 분산했어요. 2기 신도시 때 분산했죠. 많이는 못했어요. 왜? 재건축 연한 완화해가지고 이 기대감으로 신도시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판교나 광교같이 강남 접근성 좋은 데만 올라갔다. 근데 재건축 제한하면 다 올라가죠. 다 글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그쪽에 인프라 만들어서 수요를 분산해야죠. 지금 1기 신도시 어때요? 서울이랑 비교해서 살기 엄청 안 좋아요. 다 지금 괜찮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무조건 반대. 왜? 서울 집값 떨어지니까. 서울 수요가 빠져나가서. 자, 여대 야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탄력 받나. 얘기했죠? 종부세 완화 주장한 현대 집권 여당 의원들 다 떨어졌다. 거의 탈락했죠. 그것도 거기 가서 표 얻으려고 한 거지. 그리고 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 여기를 찍어주겠어요? 종부세 완화를 원하는 데서? 강남 3구나 이런 데서? 아니죠. 자, 3기 신도시 탄력 받고 정드라이브 가속화 될 것이다. 자, 지금 뭐라 그래요? 재건축 물 건너가서 실망 매물 쏟아진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러니까 지금 9억 빠진 실거래 나오고 호가 수천만원 뚝. 이거는 근데 9억 빠진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같은 평형대지만 대지 지분 차이로 이게 그 받을 수 있는 평형대가 다를 수 있으니까 9억 가까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9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진 거죠. 이것도 뭐 이게 지금 5.5 이런 건 떨어진 거죠. 3.7억 이런 거 떨어진 거잖아요. 매물 증가, 매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매물 잠금이래? 매물 잠금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있었죠. 어때요? 매물 잠금이라 거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물 그냥 쭉쭉 늘어나고 있죠. 한 달에 400개 늘어났다. 수요 잠금이죠. 수요 잠금.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이런 거 때려잡고 있죠. 그 불법거래, 맘카페 이런 것도 지금 다 단속 들어가고 있죠. 이상거래, 집값 잡기 속도 낸다. 다 때려잡겠다는 거죠. 자, 결론. 첫 번째, 유동성 늘어난다고 우기지만 감소했다. 주담대든 금리 인하든 RPMAB든 그 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이든 다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한 거다. 예전보다 현저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유동성 늘어나서 살아난다? 되도 않는 소리죠. 두 번째, 그 규제정책은 당연히 탄력받을 거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과반 확보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훨씬 편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집값 하락은 강화될 거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근데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대깨문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대가리 깨져도 문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무조건 편들어줬나요? 아니죠. 저 그 정책이 얘기한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과했다. 그 다음에
소주성 같은 경우는 임대료랑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성급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뭐다? 대깨집이다. 대가리 깨져도 집값은 오른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들이 대가리 깨져놓고 남한테 대가리 깨졌다고 하는 거죠. 인정하기 싫으니까.